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름철 보양 음식으로 버섯 물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드셔보셨나요? 너무 힘드셔서 귀찮아서 못해 드셨어요? 이게 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못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한 버섯 요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버섯 초무침입니다. 버섯 초무침은 버섯을 데쳐서 준비하고 그것을 초장으로 양념하면 끝이에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 볼게요. 버섯 초무치기를 하려면 이제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장은 지난 시간에 준비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와 사과, 양파, 무 이런 것들 효름으로 갈아서 즙을 내고요.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고추장 그리고 식초 있는 대로 몇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꿀 이것을 다 섞어서 거기에다 레몬즙을 짜서 이렇게 섞어 놓은 것 이것이 초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초장을 준비하고요. 물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막 갈고 뭐 이럴 시간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고 싶다. 이럴 때에는 식초만이라도 천연 식초를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기농 원당이라든지 꿀이라든지 그냥 이것만 섞어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초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초장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버섯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버섯 물회를 할 때보다 버섯을 더 많이 준비했어요. 아주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버섯으로 예쁘게 장식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썼을 때는 사진상으로만 예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더 많은 영양들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버섯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표고버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 그 다음에 이게 그 황금팽이버섯이란 게 있더라고요. 황금팽이버섯,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버섯인데요. 만가닥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버섯 비슷하긴 하지만 팽이버섯보다 좀 굵고요. 머리도 커요. 그래서 만가닥버섯 두 가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노루궁뎅이버섯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한 8가지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은 버섯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보다 좀 줄여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여러 가지 버섯을 준비해서 이것을 물에다 데쳐가지고 이제 찢어 놓으시면 돼요. 버섯 물회를 할 때처럼 비슷하죠? 다만 버섯 물회를 할 때는 육수가 필요했던 거고요. 육수를 빼고 난 나머지 이것이 버섯 초무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버섯을 찢어서 준비해 놓고요. 버섯과 함께 무칠 그런 채소들을 준비해 볼게요. 그것은 양파와 대파 그 흰대 부위로요. 그리고 이제 고추, 청양고추를 준비했고요. 마늘은 이제 다져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레몬은 그 초장을 만들 때도 사용하긴 했지만 조금 더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레몬을 조금 더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묻혀 놓으면 버섯 초무침 완성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레몬을 이렇게 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초무침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 한의원에 그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에게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본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보기에는 빨가니까 뭐 맵고 자극적이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드셔보시니 굉장히 편안하고 맛있고, 그러니까 식초가 막 빙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막걸리 식초, 사과 식초, 그리고 매실 식초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이 신맛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요. 음식을 먹었을 때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버섯 초무침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가 식초 얘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해요. 제가 비엔체 해도 우리 몸에는 항상 비움이 있어야 되고 또 체움이 있어야 된다. 체움이라는 것이 건강한 영양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에서 저절로 해독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중간에 공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약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 몸 안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독소들이 쌓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로 제가 여러 항산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누차 강조해 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만약에 단 한 가지 음식으로서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해독을 해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식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식초라는 것이 무엇이죠? 막걸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 발효가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효가 돼서 아세트산, 이것이 생성된 상태를 식초라고 하잖아요. 이 초산이라고도 하고 아세트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산이 굉장히 강력한 항균, 항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이 식초가 육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어떤 채소라든지 이런 독을 없애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식초를 먹으면 어떤 식중독을 예방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식중독을 예방해주고 어떤 고기나 어류를 먹었을 때 우리가 탈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특히 비피더스균을 이제 어떤 그 장 건강을 위해서 먹었을 때에도 아니면 우리 장 내에 이제 비피더스균이 있잖아요. 이 비피더스균의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장에서 초산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초산이 천연 어떤 항생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염증이 잘 생기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세균들과 싸워서 유해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초산 때문이거든요. 장에서는 어떤 그렇게 자연적인 발효 현상에 의해서 초산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식초는 이미 초산이 생성된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류라든지 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여기에 식초를 적절히 활용해서 하면 거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 안에 들어가서는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노폐물 이런 독소들을 흡착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해독으로서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음식 하나를 식재료 이런 걸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식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초는 그 외에도 각종 유기산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빙초산을 썼을 때는 그냥 신맛만 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흰 설탕을 썼을 때는 단맛만 내는 것처럼 빙초산을 썼을 때는 그 초산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양소들은 없어요. 그런데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매실이라든지 이런 천연의 것들을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 초산 외에도 각종 유기산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그리고 아미노산까지 충분히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우리 몸에 그 피로물질이라고 하는 젖산 있죠? 그럼 막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많이 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렇게 근육이 뭉치면서 아파지거든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이 식초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유기산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거로 제가 해독작용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장기 중에서도 위나 대장 이쪽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이 식초가 도움이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위, 대장, 간 여기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초를 좀 더 열심히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식초를 드시게 되면 그 혈관의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 이 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그 혈관벽에 과산화 지질이 이렇게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식초를 자주 마시게 되면 내 혈관 내에 과산화 지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이나 당뇨, 협심증 이런 혈관 질환들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고지혈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른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마른 분들은
혈관이 약해져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내 몸에 품을 수 있는 혈액량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벽이 더 노후되고 거기에 지질이 쌓이기가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두껍고 튼튼하신 분들은 혈관벽에 기름때가 이제 쌓인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까지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라있고 혈관이 약하면서 거기에 지질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올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피로도도 굉장히 심하고 말라 있으면서도 혈압이 높아지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분이나 아니면 비만하신 분이나 막론하고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여러 유기산들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입맛을 돋구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초예요. 제가 버섯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누차 여러 번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버섯 물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버섯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D와 각종 아미노산, 칼슘, 아연, 철분 이런 성분에다 맞물려서 식초가 가지고 있는 그 각종 유기산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의 그 여름철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버섯 초무침을 준비해 봤어요. 자, 버섯 초무침이 아니더라도 이 식초를 평소에 좀 즐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식초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빙초산이라든지 화학 식초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천연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발효시킨 것 그냥 복숭아 식초 그다음에 포도 식초, 토마토 식초, 사과 식초, 복숭아 식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실 식초 이런 것들은 그냥 물에다 희석해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여름철에 어떤 음료처럼 마실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식초를 그렇게 음료처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에도 늘상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말 건강에 있어서 최고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버섯과 식초 이것을 활용해서 초무침 만들어 봤어요. 많이들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